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프로사 슬라이서 강좌 9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 인필까지 했었는데요. 그 밑에 두 가지 항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단 채우기 패턴, 아래쪽 하단 채우기 패턴인데요. 여기 항목을 보시면요. 이렇게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상단 채우기가 7가지가 나와 있고 하단 채우기가 7가지가 나와 있는데 둘 다 동일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단 채우기가 아닌가 합니다. 하단은 베드면의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상단면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오늘 핵심이 아닐까 하는데요. 먼저 상단면과 관련된 몇 가지 불량사항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고 그 다음으로 패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직접 출력했던 것인데요. 이거는 바닥면입니다. 바닥면과 상단면 사실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홀 부분이 있죠. 이 홀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패턴이 살짝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가 지어진 거죠. 근데 바닥뿐만 아니라 상단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특히 상단에 구멍, 홀이나 볼트 결합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그 경계면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의 후가공 없이 상단면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눈에 굉장히 거슬리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은 왜 이렇게 발생하는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에 어떤 거는 진하고 어떤 거는 옅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을 1번부터 5번까지 그 일부분의 색깔 위치를 가져온 겁니다. 이 중에 나머지보다 좀 진한 색깔의 위치가 어딜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잘라서 넣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면요, 어느 게 좀 더 진한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약간 진한 거 1번하고 4번이 좀 진하지 않나, 5번도 조금 진한 것 같고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2, 3번은 조금 옅은데요. 이것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상단면 사진 중에 이와 같은 위치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런 걸 왜 해봤냐면요, 예전에 봤던 게 있어서요. 바로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위와 아래에 회색깔이 있는데 이 회색깔이 어느 게 더 진해 보이십니까? 위가 더 진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사실 이거는 착시일 뿐이고 위와 아래가 같은 색깔이랍니다. 네,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가운데에다가 검은색 띠를 그냥 쫙 둘렀을 뿐입니다. 검은색이 없을 때, 검은색이 띠를 둘렀을 때, 제가 밑에 색깔을 갑자기 바꾸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시면 위아래 색깔이 같았던 거죠. 그냥 착시일 뿐이었던 겁니다. 경계면에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고 진함과 밝음이 있을 때는 그 영역의 색깔이 더 밝고 혹은 진하게 보인다 라고 하는 착시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경계면을 가려보고 혹시 색깔이 다른가? 실은 다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한번 모식도로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씩 그려진다 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단면을 이런 방향으로 잘라서 봤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앞서서 고급 슬라이싱을 위한 기초 강좌에서 제가 직사각형 단면 모델링을 가지고 만든 슬라이서가 있고 둥근 반원 모서리 모델을 가지고 만든 슬라이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델이 어떻든 실제 출력 모습은 둥근 반원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라인의 압출이 쭉 되고 나서요, 얘는 싣고 굳을 겁니다. 그러면 둥근 모서리 형태의 한 라인이 생겼죠. 옆으로 선폭만큼의 간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압출이 진행이 되면 이런 방식으로 될 겁니다. 이쪽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둥근 모서리가 되겠죠. 계속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한쪽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만일 반대쪽에 선이 깔리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겠죠.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서는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게 역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세웠던 가설은요, 이쪽에서 경계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빛이 반사되거나 할 때 빛 반사의 각도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는 원인은 아주 명확해지더라고요. 자, 이거를 큐라에서 모든 설정을 다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압출량을 조금 줄이게 되면 가능성은 있지만 상단면이 듬성듬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프로사 슬라이서에서 그것을 구현해냈습니다. 이 기능은 프로사 슬라이서 2.3.0부터 구현이 되는 기능인데요. 상단 채우기 패턴의 모노토닉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2.3.0에서는 이것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노토닉과 직선면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동심원입니다. 동심원은 이런 형태입니다. 안에 여기에 원형의 구멍이 있어서 원형을 따라서 패턴이 형성되고, 그리고 바깥쪽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을 따라서 똑같은 옵셋을 가지고 안으로 모여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과 사각형이 만나는 지점에는 이런 식으로 형성을 했고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그다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설령 안쪽에 이런 원형 패턴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각형이 점점 조여오면서 하는데, 가까이에 있는 뭉쳐지는 부분에 열이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패턴상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동심원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르케메데우스라고 하는 패턴인데요. 아르케메데우스는 인필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렇게 원형이 그대로 반영이 된 형태입니다. 오히려 동심원은 원이 아니었는데 아르케메데우스는 원형 패턴이 그대로 이렇게 형성되는 게 보다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될지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패턴 모양이 필요할 때가 있을까 싶은데, 나중에 이런 무늬가 필요할 때 그때는 한 번 정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옥타그램 나선입니다. 옥타그램은 팔각형, 옥타죠. 팔각형인데 이게 팔각이 아니라 16각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면이 16각으로 해서 약간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아르케메데우스와 마찬가지로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대칭형이면서 이런 특별한 무늬가 필요하다 할 때는 한 번 정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필라멘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출력을 잘 해놓으면 독특한 무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힐버트 커브입니다. 네, 힐버트 곡선은요, 이런 모양인데요. 약간 화투장 같이 보이지 않나요? 네, 화투 뒤에 무늬 같은 느낌인데, 이 방향을 조금 바꾸면요,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슬라이싱이 진행되는데요. 아주 독특하죠? 상단면이 이렇게 칠해집니다. 계속 연이어서 연결이 되죠.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이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약간 상단면을 패브릭 같은 그런 재질 느낌으로 만들 때 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뭔가 패턴을 남다르게 만들어주고 싶을 때 힐버트나 아르케메데우스 혹은 옥타그램 같은 것들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메인은 바로 모노토닉이죠. 모노토닉과 직선면은 다 직선 형태입니다. 여기 항목에 보면 직선면과 또 얼라인드 렉틸리니어도 있는데, 이것은 인필할 때도 마찬가지로 직선면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가는 대각선, 그리고 한 번은 반대로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는 대각선,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채우기를 하는 반면에 얼라인드 렉틸리니어는 그냥 같은 선 면으로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이면 계속 그렇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걸 얼라인드 렉틸리니어라고 합니다. 모노토닉도 직선면과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서로 90도 각도로 꺾여서 교차해 가면서 올라가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출력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렉틸리니어고요. 하나는 모노토닉입니다. 어느 게 렉틸리니어고 모노토닉인지 구별이 가신가요? 네, 그냥 보기에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얘를 빛에 비추면서 약간 회전을 시키면 달라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네, 위에 있는 게 바로 렉틸리니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모노토닉이겠죠. 기존 방식의 탄면을 구성할 때 대부분은 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번에 모노토닉은 좀 다르죠.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그것을 한번 실제 슬라이싱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렉틸리니어로 하고 슬라이싱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갈지. 그런데 얘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저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는 바로 안 가고요. 건너뛰었습니다. 네,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이쪽 안쪽을 채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이어져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또 어디로 갈까요? 네, 이렇게 출력이 진행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렉티리니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때 순방향과 역방향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고 또 그것이 상단 패턴이 연속적이지 않게 느껴지게 만드는 원인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모노토닉은 다릅니다. 모노토닉으로 바꾸고요. 슬라이싱 결과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요, 살짝 이어가면서 이렇게 하죠. 자, 여기까지도 거의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거는 순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이 순방향과 연결될 수 있는 이쪽으로는 안 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를 다 끝내놓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서요, 순방향이죠.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 덮었을 때 이쪽도 순방향에 해당하는 연속성이 확보가 되겠죠. 이렇게 갑니다. 또 여기도. 그러니까 시작했던 지점으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단에 놨던 그런 표면 선이 그어져 있는 지저분함을 없앨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채우기 방식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지만 상단면이 내가 깔끔한 형태가 필요하다 라고 할 때는 모노토닉 꼭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상단면 채우기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프루사 슬라이서로 3D 프린터에 입문하셔서 하나씩 적응하고 익혀 나가실 텐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출력 설정에서 조금 더 고급 기능들도 하나씩 알아가 보면서 프루사 슬라이서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